네, 짜잘한 거는 이제 거의 설명을 했고, 드디어 오늘의 이제 메인 주제인 카디널리티에서 카디널리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지? 그냥 해야 되겠다. 네. 일단 카디널리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원소의 이제 숫자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일반화한 것이거든요. 원소의 수라는 거는 사실 그 유한집합일 경우에는 그냥 정의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그 사이즈에 대한 개념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합 A가 뭐 2, 3, 4 이러한 이제 경우일 때는 그 A의 카디널 넘버가 뭐냐라고 이제 물으면 이제 기호는 이제 이렇게 쓰고 이건 이제 3이라고 대답하면 되죠. 원소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근데 이제 A가 이제 무한집합일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카디널 넘버를 이제 세는 게 좀 이제 동작 원리가 되게 복잡합니다. 일단 그 무한집합일 경우에는 카디널 넘버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집합 두 집합이 있을 때 그 두 집합의 원소 숫자가 어떤 쪽이 더 많냐라는 걸 이제 따질 때 그냥 이렇게 숫자를 딱 세고 어떤 집합은 예를 들어서 2, 3, 4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원소가 있고 어떤 집합은 1, 2, 3, 4 네 개의 원소가 있으면은 요거를 세요. 숫자를 세. 3. 요거 숫자를 세요. 4. 3보다 4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 집합의 원소 수가 더 많다.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이제 B라고 하면은 A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요거를 이제 잘 알겠는데, A가 이제 유리수 전체의 집합이고, B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집합의 원소의 숫자의 크기 비교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방금 이제 했던 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얘 이제 숫자를 세면은 물음표잖아요. 뭐 무한대라고 쳐도 여기도 이제 숫자를 치면 무한대고 이것들끼리 이제 크기 비교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가능하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원소의 숫자를 이제 세는 개념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일반화해 가지고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카디널리티 카디널 넘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은 조금 뜬금없을 수가 있지만 전사 단사 뭐 1대1 대응 뭐 요런 그 옛날에 이제 함수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그러한 개념들 있죠. 그거를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다루고 싶은 질문은 이제 유리수 전체 집합의 원소수하고 유리수, 그러니까 이건 무리수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얘보다 이제 얘가 더 크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러한 그 함수들의 종류 있죠. 전사, 단사, 전단사.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따왔는데 이 사이트 가면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수는 이제 바이젝티브, 어떤 함수는 뭐 인젝티브, 뭐 썰젝티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사실 복잡한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용어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surjective 펑션 혹은 이제 onto 펑션이라고 그러고 전사함수라고도 하고 이게 옛날에 교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과과정 배울 때는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단사 함수, 전단사 함수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 전사, 단사, 전단사 아마 한자겠죠. 이런 게 그, 어,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로의 함수 이게 바뀐 용어입니다. 위로의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요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얘하고 얘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전사, 단사, 전단사로 이제 하면 좋을 것 같고, 전사, 단사, 전단사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subjective, injective, 바이젝티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로의 함수를 영어로 하면 onto 펑션이라고 그러고, 1대1 함수는 영어로 one to one,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one to one and on to 혹은 one to one correspondence라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어떠한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따지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전단사.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전사, 단사, 전단사 요 용어를 쓸 겁니다.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그다음 요거는 전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을까? 1대1 대응 있죠. 1대1 대응이 아마 제일 쉬울 것 같아요. 1은 D. 그러니까 이게 짝이 하나씩 그냥 딱딱 맞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이제 1대1 대응. 그 다음에 전사를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이 전사를 배울 때 그 치역 이꼴 공역이다. 공역은 이제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 화살표를 이제 받는 집합들. 그 다음에 이제 시역은 실제로 이제 화살표를 이제 받은 애들인데, 공역에 있는 애가 이제 모두 이제 그 화살표를 받았다라는 게 이제 전사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공역이 이 예제 같은 거는 공역이 뭐예요? D, B, C, A인데 치역이 화살표로 받은 게 D, B, A가 되니까 이게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전사가 아닌 거예요.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일치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사함수. 요것도 일치하죠. 요것도 전사함수고, 요거는 일치하지 않네. 그러니까 얘는 전사함수가 아닙니다. 전사는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사함수. 이게 이제 단사함수인데, 단사함수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1대1 함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이랑 D가 매칭되어 있고 2하고 B가 매칭되어 있고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비어서 이제 화살표를 못 받는 홀로 남아 있는 애가 있지만, 매칭된 애들끼리는 이제 요거잖아요. 그렇죠? 1대1로 이제 다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로 치면은 얘도 1대1 함수죠. 왜냐하면은 이 1은 D로 가고 2는 B로 가고 이제 이렇게 다 짝지어져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3이랑 4가 동시에 C라는 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이랑 4는 이제 다른데 둘 다 이제 C를 찍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1대1이 아니게 되겠죠. 요것도 1대1이 안 됩니다. 요렇게 가고 만약에 요렇게 가고 이렇게 갔으면은 뭐 1대1인데 얘가 이제 또 동시에 이렇게 그 한 D라는 애를 찍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1대1이 아니죠. 요게 이제 막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이제 헷갈리게 설명을 한 거고, 이거 원래 진짜 원래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지는 방법이 엄밀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엄밀한 정의는 이제 요렇습니다. 단사 함수, 그다음 전사 함수, 요거의 이제 엄밀한 정의는, 단사는 그 모든 x1, x2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수가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그 규칙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모든이라고 했죠. x에 있는 모든 집합 x1, x2에 대해 갖고 x1이랑 x2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fx1이랑 fx2가 이제 다른 경우 요런 게 이제 성립하는 거죠. 얘는 단수함수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x1이 만약에 3이고 x2가 이제 4라고 하면은 분명히 x1이 x2하고 이제 다르죠. 그쵸? 3은 4하고 다르니까. 그러나 f의 x1은 얼마예요? c고 얘는 fx2잖아.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똑같죠. 그래서 얘가 이거를 임플라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단사인 케이스. 단사인 케이스는 요게 이제 단사잖아요. 요거는 x1, x2가 x1이 이제 1이고 x2가 2일 때, x1이 1이고 x2가 3일 때, 그 다음에 2고 1, 2고 3, 3고 1, 3고 2. 이제 요런 게 모든 케이스인데 fx1이 fx2하고 이제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1이면은 얘는 그 D가 되고 얘는 이제 D가 되고 요쪽은 뭐가 돼요? 2일 때 fx2는 B가 되네. 그러니까 D하고 B는 이제 다르니까 요거는 이제 다르다. 맞고 요것도 다르고 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x1 그러니까 x에 있는 모든 이제 서로 다른 x1, x2에 대해 갖고 요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귀찮게 따지는 거예요. 전사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치역 이꼴 공역이다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건데 정확히 따지면 이제 스테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y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y라는 거는 여기 있는 d 혹은 b 혹은 이제 c라는 거죠. 그런 모든 y에 대해서 적당한 x가 이제 존재한다. 어떠한 x? fx는 y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d라고 치면은 여기에는 적당한 이제 x를 만약에 1로 잡으면은 f의 x는 뭐가 돼요? y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y가 b라고 치면은 x를 만약에 2라고 잡으면은 f의 x는 y가 되죠. y는 c라고 하면은 x를 만약에 이제 3으로 하면은 fx는 y가 되죠. 그렇죠? x를 4라고 해도 f의 x는 y가 되겠죠. 아무튼 뭐 두 개 존재해도 되는데 하여튼 존재만 하면 돼요. 하나 이상 이렇게 존재하면은 요거는 이제 전사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어렵죠. 여기는 사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익숙하면은 사실 이것들을 이제 그냥 요 정의만 딱 보고 따질 수가 있을 건데 보통은 이거를 보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로 이제 돌아가서 막 그림이나 뭐 이런 비유적인 거로 이제 익힐 건데 일단 요 두 개는 잘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잘 해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어려운 거를 잘 알고 있어서 뒤에 약간 되게 유치한 말들을 써놨습니다. 이게 그 요런 것들을 딱 보면은 뭔가 따지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게 전사다 단사다 전단사다 이게 딱딱딱딱 나와야 돼요. 그런 거에 좀 느낌을 잡기 위해서 외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하고 단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전단사 같은 경우는 전사이면서 단사 함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사는 1대1 대응 함수, 그거는 1대1 함수이면서 위로의 함수, 이면은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잘 따지면 되고, 요거를 좀 유치하게, 엄청 유치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사라는 거는 단 하나씩 매칭된다라는 느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단사 1, 2, 3, A, B, C, D
아무튼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D가 이제 화살표를 못 받아도 화살표가 이제 이루어진 애들끼리는 그냥 하나씩 매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거는 이제 단 하나의 이제 A만 이제 받고 2는 단 하나의 이제 C만 짝으로 3은 단 하나의 이제 B만 짝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단사입니다. 단 하나씩 매칭되는 거. 만약에 1, 2, 3 A, B, C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렇게 또 짝이고 요렇게도 지금 화살표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단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사는 단 하나씩 매칭돼야 된다. 이게 그 수학적으로 엄밀한 말은 아닌데 요 느낌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입력이 있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입력 쪽이고 여기가 출력 쪽이잖아요. 입력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다. 그럼 출력도 서로 달라야 돼요. 둘 다 이제 A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력이면은 서로 다른 이제 출력 값을 무조건 가져야 돼요. 겹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은 편합니다. 단사를 할 때 전사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를 따서 전부 커버해야 된다. 전부 커버한다는 거는 우리가 화살표를 주는 집합이 있고 받는 집합이 있을 건데 x하고 이제 y가 있을 건데 여기 이제 y에 정의된 모든 집합들 중에서 화살표로 받는 애들이 소수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전부 화살표로 받아야 돼요. 빠짐없이 전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까 A, B, C 요렇게 이러한 식으로 되면은 이거는 전부 커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전사가 안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전부 커버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전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집합에 이제 D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다시 전부 커버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공역의 모든 y 값에 대응하는 x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D에 대응하는 x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일단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뒤에는 정말 이제 설명하기가 이거 뺄까 말까 고민을 수십 번 했습니다. 근데 그 넣기로 했어요. 일단 유치하긴 한데 읽으면은 이해는 될 거예요. 이해가 된다기보다 좀 기억이 잘 될 겁니다. 되게 좀 그래요. 제가 이제 차마 이게 뒤쪽에 가면은 입 밖에 내기 이제 어렵겠지만 아무튼 읽어보세요. 그 비유를 하면서 막 상황을 하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한다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읽으면은 나는 너한테 단사할 거야. 이제 누가 말하겠죠. 단사? 단사? 그게 뭐야? 너한테만 딱 맞는 나만의 사랑을 줄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겹치게. 이러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1대1로 딱 매칭이 되는 느낌. 그렇죠? 나는 너에게 전사할 준비가 됐다. 또 전사? 그게 무슨 뜻이야라고 묻겠죠. 내 마음에 이제 빈틈없이 내가 다가가서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전부 다 채워줄 거야. 이런 거죠. 전사. 이런 거. 그럼 여기 있는 ABC가 빈틈없이 채워지잖아요. 이게 전사.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단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단사를 하려면 너한테만 딱 맞는 사람을 줘야 되니까 1, 2, 3, 4 A, B, C 얘가 이렇게 되면은 2는 일단 A로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A는 1을 받았으니까 B로 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뭐 D 이렇게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F 얘는 뭐 D를 넘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1대1이죠. 그러니까 그 딱 맞는 너한테만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단사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단사가 원래 인젝티브, 그 다음에 전사 썰젝티브, 그 다음에 전단사가 이제 바이젝티브 이제 이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잔사이고 전사이면 전단사죠. 그래서 요것도 비슷한 겁니다. 너는 정말 뭐 인젝티브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되게 이제 특별하다. 그러니까 단사는 좀 특별한 1대1의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 두 번 못 만나겠어. 너랑 똑같은 사람은 절대 없지. 이제 이러한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고, 전사. 네 매력은 썰젝티브에 그게 뭔데? 모두한테 이제 스며들 수가 있거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빈틈없이 그러니까 이 빈틈없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관계는 뭐 인젝티브와 썰젝티브 같아. 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제가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막 너무 읽기 싫은데 한 번 딱 읽으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읽지 마세요. 딱 한 번만 딱 참고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뭔가 어, 어, 불쾌하지만 느낌이 되게 잘 살아요. 이번에는 좀 어원을 따져갖고 좀 설명을 하면은 인젝티브는 안으로 던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을 교묘하게 이제 다른 출력으로 이제 던지는 뭐 그러한 거로 이제 볼 수 있고 서젝티브는 이게 그 뭐 위로 초과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덮어버린다라는 거는 그 공역을 다 덮어버린다. 이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더 잘 될 겁니다. 이거를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이런 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각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인젝티브도 아니고 썰젝티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요거 이제 세 개를 딱 볼 때 봐봐요. 얘는 특별하게 하나씩 딱 갖죠. 너한테만 이 단사. 그렇죠? 요거는 빠짐없이 다 채웠죠. 빈틈없이. 전사. 확실히 좀 낮긴 낮죠. 그렇죠? 요거 이게 이제 전단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함수 f가 있는데 그 x에서 y로 가는 단사 함수 f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x가 사이즈가 커요, y가 사이즈가 커요. 이게 그 필연적으로 입력이 다르면 무조건 출력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있을 때 사이즈가 그러니까 x가 원소 하나 있으면은 두 개 있으면 y는 무조건 두 개보다는 커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똑같은 얘 x 값이 다른데 y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집합 x보다 y의 원소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특징이죠, 특징. 그래서 여기는 3개, 여기는 4개. 이럴 수밖에 없지. 그쵸? 전사는 뭐예요? 내가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에서 받아도 돼요. 근데 이게 빠짐없이 여기가 다 커버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대로 되죠. x에서 y로 가는 전사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y는 x보다 원소의 수가 어때요? 작죠. 그쵸? 요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쓰면은 적당한 f가 존재해서 f는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x에서 이제 y로 가는 이제 함수인데 f 간사이면 요거는 크기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냥 다 써야 되겠다.
이게 성립하겠죠. 그렇죠? 이거를 종합하면은 만약에 어떠한 x에서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단사 함수는 뭐예요? 전사 함수 and 단사잖아. f가 전사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성립하고 동시에 또 뭐가 성립해야 돼요? 요게 성립해야 되잖아. 그쵸? 그거는 뭐예요? 이거란 소리죠. 그쵸? 그래서 전담사 함수 f가 존재하면은 원소의 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같죠. x지파의 원소의 수하고 y지파의 원소의 수하고. 그쵸? 요약을 하면은 일단 요건 이제 당연한 거죠. 어떤 함수가 전사 함수이고 단사 함수이면은 전담사 함수이다. 요거는 이제 그냥 그 당연한 거고, 그 x에서 y로 가는 단사 함수 f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x에서 y로 가는 전사 함수 f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 이제 그 성질 1이랑 2를 이제 가지고 보면은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의 이제 카디널리티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숫자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요 원소의 숫자. 원소의 숫자가 이제 둘 다 무한대가 돼 가지고 이제 따질 수는 없는데, 만약에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다면은 요거를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전단사 함수가 존재하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거에 궁금한 거잖아.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이랑 카디널리티가 다를까? 이제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건데, 이 요거를 이제 따지는 방법이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 사이에 어떠한 이제 함수를 정의해서 어떠한 함수를 정의해도 내가 이제 전담사로 만들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증명하면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카디널리티 원소의 숫자를 따질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면 돼요. 그러니까 A는 B는 있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따지거든요. 2, 3, 4. B는 3, 4, 5. 이렇게 할 때 숫자를 몇 개 있어요? 3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A는 B 이런 거를 따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하고 이제 B로 가는 전담사 함수가 이렇게 따지자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를 확장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의 정의가 뭐예요? 요거의 정의는 A집합의 원소의 수하고 B집합의 원소의 수가 이제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숫자를 세는 방법이야. 그쵸? 요거의 정의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거의 정의를 좀 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A가 무한집합이고 B도 이제 무한집합일 때 요거를 이제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잖아. 그럴 때도 이제 따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A하고 B하고 이제 숫자가 같다라는 거 보일 때 A에서 B로 가는 전담사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로 이거의 정의를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장이라는 거는 얘가 기존에 있던 이러한 것들도 이제 잘 따지고 바뀐 정의는, 그 다음에 새로운 무한집합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숫자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전사, 단사, 전단사를 이제 제가 이제 쭉 비유를 할 때 여기에는 그 우리가 그냥 이 전사, 단사, 전단사에 대한 어떤 함수의 정의가 필요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그 전사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이 두 집합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두 집합의 사이즈에 대한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좀그 공들여서 만든 예시가 있습니다. 요거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단사 있죠. 단사는 이 느낌을 기억해야 돼. 뭐 단 하나만 유일하게 너한테만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선택받는 쪽이 더 큰 사이즈여야 된다.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유를 할 때 되게 이제 인기 없는 극장 있죠. 극장. 극장에서 티켓팅을 하는 거. 극장에 자리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티켓팅을 해요. 한 3명의 사람들이 이제 티켓팅을 하면은 A 이렇게 뭐 B, C 이렇게 이제 채우는 거죠. 좌석을. 인기가 없는 극장이기 때문에 좌석이 다 찰 리는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또 비어 있는 좌석이 생길 수가 있지만 한 좌석에 2명이 예약할 수는 없죠. 그건 극장이 아니잖아. 좀 이상하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러한 경우를 보면은 뭐 사람 숫자를 1, 2, 3 이렇게 하고 A, B, C, D, E, F 이렇게 좌석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제 티켓팅이 된다. 여기는 이제 비어 있는 자리가 된다. 이게 이제 단사입니다. 당연히 선택받는 쪽, 그러니까 이 극장 좌석이 선택받는 쪽이죠. 이게 더 큰 사이즈를 갖고 되겠죠. 그래서 단사하면은 요거를 이제 딱 기억을 하시면은 이게 선택받는 게 더 이제 큰 사이즈다. 그러니까 그 극장을 예약하려는 사람들보다 극장의 좌석 수가 훨씬 많다. 요 느낌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 같은 경우는 선택받는 쪽이 더 작은 사이즈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팅이 이제 되게 긴 식당에서 테이블 있죠. 테이블 배정. 식당이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둘, 3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는 이제 손님 1번, 손님 2번이 이렇게 와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극장 좌석이랑 다르게 한 테이블에 뭐 2명 있을 수도 있죠. 여기는 손님 1명만 있어. 여기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웨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빈 좌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테이블이 빠짐없이 차 있어요, 일단. 그 상황에서 테이블당 한 명의 손님은 반드시 있는데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택받는 쪽이 더 작은 사이즈죠. 손님 수가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극장 같은 경우는 손님 수가 좌석 수보다 적은 거고 인기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손님 수가 이제 더 테이블 수보다 많은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무리수 집합이랑 유리수 집합의 이제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원소수가 다른지 똑같은지 이런 거를 이제 따지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바로 따지기 전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자연수의 집합, 그 다음에 양수의 집합, 뭐 정수의 집합, 짝수의 집합, 홀수의 집합 이런 거에 이제 카디널리티는 어떠하냐, 이런 거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